그러면 이번에는 예. 정말 이 문재인 정권의 무도함이 드러난 게 예. 이 언론중재법 이걸 강행 처리를 지금 19일 날 예. 문체에서 했지 않습니까? 했죠. 그 외에도 뭐 노동위에서 탄소중립법, 교육위에서 사립학교법, 입법 폭주를 했는데 특히 언론중재법을 가지고는 국내의 언론단체는 물론이고 우리 대한변협이라든가 야당인 정의당 다 반대하는 법안 아닙니까? 그래서 이것은 정말 현대판 분석행위다. 현대판 분석행위. 이런 얘기까지 지금 나오고 있어요. 제가 뭐 이번 문재인 정부에서 작년에 180석 네. 얻고 난 다음에 입법 폭주를 많이 했다. 그냥 했지만 이번 언론중재법 이거는 진짜 그 절정이다. 그게 아주 최고 정점에 있는 거다. 그런데 이 언론중재법에 지금 독소 조항이 너무 많아가지고 그러니까요. 예. 완전히 재갈을 물리는 거예요. 손목을 딱 붙들어 매는 거예요. 첫 번째 그 고의과실 입증 조항 네. 그걸 언론인 보고 하라는 거예요. 참. 손해배상 청구하는데 네. 본래 제가 저번 몇 주 전에 나와서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손해배상 청구할 때 그 상대방의 고의과실은 이 손해배상을 받기를 원하는 사람이 주장 입증해야 돼요. 예. 단 하나 예외가 지금 의료 소송에서 의사들이 워낙 의학 지식이 많으니까 일반인이 대들기 힘들다 해서 개연성설이라 해가지고 그걸 좀 전환시켜 놓은 게 있는데 그다음 그 손해배상의 액수를 징벌적 배상을 도입했어요. 예. 징벌적 배상이라는 거는 내가 입는 진짜 손해 외에 저 사람이 나쁜 짓을 했으니까 나쁜 짓입니다. 그거는 미국에서 징벌적 배상 대상되는 게 보통 살인 같은 거, 예. 강도, 그다음 그 제약회사에서 약에 예. 하자가 그러니까 부작용이 있음을 알면서 은폐한 다음에 약을 판매해가지고 암이 발생했다거나 어떤 기형이 발생했다거나 요런 거. 담배도 미국 같은 담배도 왜냐하면 과학적으로 담배가 폐에 안 좋다는 거 다 밝혀졌잖아요. 그런데 담배 회사가 계속 만들었다. 뭐 이런 식으로 악의적인. 그런데 지금 이 손해배상에 보면 고의 과실이에요. 과실은 악의적이 아니에요. 고의는 악의적이라 할 수 있는데. 그렇죠. 과실은 예. 악의는 그런데 아니에요. 지금 언론의 대부분의 보도가 어떤 나중에 오보로 밝혀진다 하더라도 극히 일부를 제외하고는 과실일 거예요. 예. 어떤 정보원이 잘못 전달해 줬거나 아니면 그 정부 당국자가 그 잘못된 정보를 줬거나 아니면 취재 과정에서 진짜 만날 사람 못 만나고 딴 사람 만나 취재했거나 예. 과실일 가능성이 거의 100%입니다. 제3자 취재가 많죠. 그렇죠. 당사자들은 피해버립니다. 피해죠. 예. 그런데 그것까지 전부 다 손해를 입증을 갖다가 그 징벌적 배상으로 하겠다는 자체가 이거는 언론을 갖다 하지 말라는 거 똑같은 거예요. 네. 그다음 이 손해배상이라는 게 있죠. 어떤 실제 손해를 배상하는 건데 그 기업의 어떤 연 매출액의 뭐 10,000분의 1인가요? 예. 예, 뭐 그 기준 세상에 그런 게 됐습니까? 내가 손해 받는 걸 배상받아야지. 그 기업이 크면 배상액이 내 손해가 더 크고 이런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리고 기업의 매출액으로 한다는 게 말이 진짜 그건 처음 들어봤어요. 그걸 지금 손해배상에서도 그건 안 합니다. 예. 자동차 사고로 난 그 장애 손해배상도 그 상대방이 자력이 있고 이건 전혀 관계 없습니다. 네. 그런데 지금 언론 그 중재법만 그렇게 하겠다는 거고요. 그 다음 또 문제가 있죠. 이걸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해야 될 거 아닙니까? 이제 이런 게 만일에 이제 고의 과실을 나타나더라도. 네. 그런데 우리 일반인들 소시민들이 언론에 의해서 뭐 이렇게 보도 잘못했다 소송할 사람 거의 없을 거예요. 아이 그냥 내 재수 없다 또는 욕하고 말지. 이걸 할 수 있는 거는 정부 기관 또는 센 사람들이야. 센 그다음 사람들. 재벌. 예. 이 사람들은 할 수 있어요. 뭐 소송 비용 얼마든지 마련할 수 있고 유명 로펌 선임해가지고 할 수 있으니까. 예. 그러면은 우리 언론이 지금 제일 중요한 게 소시민 상대로 있죠. 뭐 보도하고 이거는 별로 언론이 중요한 거 아니에요. 우리 권력이 어떻게 잘못 행사되고 있다. 예. 그 다음 재벌이 어떤 자기들의 거대한 재벌의 힘을 이용해서 하청업체를 괴롭힌다든가. 이게 중요한 거예요. 예. 예? 이 언론이 견제해야 될 대상이 그 두 가지거든요. 그러면 이게 이 언론중재법에 따르면 그 사람들이 가장 이 소송의 원고가 될 가능성이 많은데 이 사람들 견제를 못하게 만드는 거잖아요. 예. 이 때문에 이 언론중재법은 정말 민주주의를
없애고자 하는 민주주의 말살법입니다. 예, 독재 국가에서 하는 일이고 있죠. 지금 그 중국에서 시진핑이 홍콩에 예. 그 빙과일보 들어보셨죠? 예, 지난번에 폐쇄시켜버렸잖아요. 그래가지고 그 사장 구속시킨다 그러니까 그냥 폐쇄해버리고 우리 자신 폐쇄하겠다. 그 마지막 날 그 신문을 사기 위해서 그때 뭐 네, 많이 이제 마지막 홍콩 시민들이 그냥 줄을 서고 예. 그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지금 이 사람들이 지금 하는 거는 있죠. 이 시진핑이 한 걸 그러면 그 말대로 하면은 시진핑이 지금 민주주의자고 그 빙과일보가 맨날 허위 보도만 했다는 이야기가 되는데 그거 동의할 사람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게 잘못된 보도는 있죠. 나중에 사법기관에서 재판을 통해서 밝혀지면은 판사가 이 손해배상이 적정하겠다 해주는 거지. 언론중재법이라는 걸 통해서 사전 검열식으로 이렇게 하는 거는 이게 우리가 독재라고 하는 지금 우리가 뭐 북극행 열차인가 옛날에 무슨 영화도 있던데 네. 지금 독재역으로 가는 지금 기차를 지금 탑승하느냐 마느냐 그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법이 제정이 되면은 뭐 언론사는 물론이고 기자들 스스로도 자기 검열을 할 수밖에 겁이라서 없죠. 못하죠. 자기 검열을 하죠. 이러다가 내가 잘못하면 배상해야 하고 그러면은 망하겠다. 네. 또 유축효과가 될 수밖에 없잖아요. 칠링 이펙트라고 하는데 그런 유축효과가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고. 그런데 문재인 대통령은 무슨 생각인지 며칠 전에 그 기업 기자협회 예. 그 창립 57주년 예. 거기다 또 축사를 보내갖고 언론 자유는 민주주의 기둥이다 하면서 그 언론 자유에 대해서 어떻게 이렇게 본인이 기여를 했고 거기에 대해서 존중을 한다는 얘기를 잔뜩 해놓고는 그러고는 이 언론중재법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청와대는 입 딱 다물고 있네요. 대통령을 포함해서 청와대에서는 그건 당에서 하는 겁니다. 아니 당일 따로 있고 언론중재법 같은 언론 자유와 민주주의 기본인 이 법을 통과시키고 하는 데에서 청와대가 아무런 입장이 없고 당에서 하는 일이니까 우리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뭐 나노브 비즈니스라고 하나요? 그러고 있더라고요. 마인드 오운 비즈니스라는 나노 마이 비즈니스인가 하여튼 뭐 그건 좋은데요. 이거는 이때까지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 이래 그리고 취임 전에 정치하면서 그 취해온 행태 그대로 반복이죠. 유체이 다르다. 똑같죠. 아니 언론중재법이 지금 세계적인 신문협회, 세계 해외 어떤 그 언론협회에서도 이건 안 된다. 예. 그다음 심지어 정의당, 자기 우당이랑 정의당까지 안 된다 그러고. 그 우리 괴롭히는 민원연이라고 있잖아요. 그것조차도 안 된다고 그러는 거예요. 아주 지금. 저 시민단체, 친문 시민단체 아주 앞장서는 거기서까지도 이건 안 됩니다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유일하게 지금 된다는 데가 지금 더불어민주당 예. 여기하고 그다음 김의겸 의원하고 된다고 그래요. 거기에 미디어 특위위원장이 그 유명한 김용민입니다. 예. 김용민이가 앞장서는 것이고 이 사안에 대해서는 이상직이가 발의했고. 이상직, 조국 또 김의겸 다 피해 보았다고 본인 스스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앞장서 갖고 이러고. 그러니까 근데 이 언론중재법에 이런 이 사실 언론이 아니었으면 지금 말씀한 몇 명 지금 잘못된 게 전혀 안 밝혀졌을 거예요. 그거 보도 못 해요. 지금같이로 언론중재법이 그대로 이제 본회의를 통과한다고 하면 이제 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언론을 그 사회의 소금이라 그러지 않습니까? 예. 소금이란 게 뭐냐 하면 부패를 막는 거거든요. 이게 제가 몇 번 말씀드렸지만 절대 권력은 절대 부패한다는 게 그 서양 정치학자 누군지 모르는데 그 사람의 말인데 권력은 부패하게 되어 있습니다. 무조건. 그거는 아무리 선한 권력도 견제하는 세력이 없으면 있죠. 예. 이거는 우리 눈사람 알잖아요. 예. 눈사람 만들 때 눈 굴리면 점점 커지잖아요. 예. 그 식으로 권력은 가면 갈수록 비대해지고, 비대해진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독재적이 돼야 되고, 그 다음 그 독재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부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걸 막는 유일한 지금 그 장치가 우리 사회의 소금이에요. 그 소금이 바로 언론인데, 그러니까 더불어민주당 정권이 계속적으로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이 부패를 갖다가 도려내가지고 밝혀주는 어떤 권력이 어떤 언론 권력 아닙니까? 예. 없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야지 정권이 계속 유지된다. 그러니까 이 대선을 앞두고 언론한테 이렇게 재갈을 물리지 않으면은
과거 전례로 보더라도 임기 말이 되면은 그렇죠. 아무래도 이런저런 비리들이 터져 나옵니다. 예, 예. 왜? 이제 어느 정권이 다음 정권이 누가 될 것인가에 따라서 그 비리를 알고 있던 사람들이 그런 데다 그렇죠. 제보를 하고 예. 그러다 보니까 터져 나와요. 예. 그러니까 그런 것을 때려 막기 위해서 그러니까 또 이것도 결국은 내년 대선 때문에 이 그거죠, 언론중재법을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동안 4년 동안 실정이 워낙 부동산부터 예. 많은데 지금 정상 상태로 선거를 해가지고는 예. 이게 위험하다. 자기들이 뭐 잃는다 이 생각보다도 확실한 패를 그러니까 그 카드나 뭐 화투 칠 때 확실한 패란 거 있지 않습니까? 예. 확실한 패를 확보해야 되겠다. 그게 바로 이 언론중재법이다. 그거는 겉으로는 뭐 어떤 그 언론의 잘못된 보도에 피해를 받는 뭐 시민들을 구제한다는 진짜 양두구역이라 그러는데 내세우지만 양두구역이죠.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우리나라 대표 언론들이 어떤 소시민들을 상대로 어떤 허위 과장 보도를 한다는 거 거의 없고요. 있어도 그거는 뭐 아주 그 소수에 불과하고 지금 문제가 지금 말씀드린 대로 우리 그 탈원전 예. 그다음 검찰 개혁이 잘못된 거 조국 이런 거 언론 아니면 우리가 어떻게 알아요 그걸? 그러니까 최순실 때는 언론의 그러한 권력 감시 기능, 견제 기능에 경의를 표한다 이렇게 이야기하더니 자기들이 이제 자기들의 그런 비리를 비리가 드러나게 생기니까 드러나니까 조국 사건 뭐 이런 걸로 해서 그때부터 이제 언론을 재갈을 물리기 시작하더니 검찰 개혁이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됐다 하니까 이제 요걸로 언론 개혁이라는 명분을 내세워서 언론한테 완전히 재갈을 물려버리겠다. 더 이상 제가 그걸 한 비유를 말씀드리면 최순실 사건 때 예. 그 안민석 의원이 있죠. 예. 최순실이 숨겨놓은 재산이 뭐 10조인가 뭐 하여튼 뭐 모르겠어요. 독일로 쫓아다니고 게 그랬잖아요. 그게 있죠. 지금은 완전히 허위로 밝혀진 거 아닙니까? 예. 찾지도 못했을 뿐만 아니라 그렇지만 그때 국민들이 그럼 충격을 많이 받아. 그게 언론에 엄청나게 보도되고 충격을 하니까 그걸로 인해서 자기들은 정권을 잡았어요. 그게 가짜뉴스의 아주 대표적인 겁니다. 그러니까 그게 허위뉴스예요. 예 그거는 그럴 땐 다 괜찮고 자기들이 정권 잡기 위한 언론의 잘못된 보도 이런 괜찮고 자기들이 정권을 뺏길까봐 겁이 나서 이렇게 하는 것은 정말 내로남불의 극치죠. 극치 이제. 그렇습니다. 이낙연이는 뭐 언론 출신인데도 불구하고 이 언론중재법 언론 개혁이 필요하다는 듯한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이낙연, 이재명 이런 대선 후보들도 이런 언론중재법에 대해서는 정말 반대 입장을 표명하는 것이 옳은 건데 뭐 문재인 정권 그리고 내년 대권을 잡기 위해서 모두 다 침묵을 지키거나 아니면은 뭐 찬성하는 그런 발언을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문제는 예. 그 사람은 또 그렇다 하더라도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도 언론중재법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정말 그동안 거의 입을 열지 않았어요. 문체위 예. 거기는 이제 할 수 없이 그러니까 워낙 비난이 많으니까. 왜 대여 투쟁은 안 하고 예, 내부 집안 총질만 싸움만 하느냐 집안 싸움만 하느냐 하니까 뭐 한 같더라고요. 체면 처리로 시위를 하러 갔던데 이런 문제야말로 야당이 그렇죠. 털벗고 나서줘야지. 그러려면 현실적으로 다른 사람들은 성명 내고 뭐 언론 단체다 어쩌다 하더라도 어떻게 할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딴 거는 저도 이제 국회에서 서로 몸싸움하고 체류탄 던지고 이런 거 안 좋지만은 이거야말로 저항권의 대상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 언론중재법 이거는 정말 있어서 안 되는 법이기 때문에 그 지금 야당 국회의원들 지금 안 그래도 뭐 국회법인가 지금 재판 받고 있죠. 네. 전원이 국회법을 재판받는 한이 있더라도 그래. 진짜 의사봉을 뺐든지 무슨 수를 쓰더라도 지금 본회의만 남았지 않습니까? 이건 막아야 되고요. 국회에 선진화법 아니라 선진화법이 황교익이 얘기대로 선진화법 할애비가 있더라도 왔더라도 막아야. 이거는 막아야 됩니다. 네. 이거는 국회의장을 갖다가 진짜 뭐 어떻게 해서라도 못하게 하고 네. 그다음 이재명 지사 있죠. 이재명 지사의 지금까지 스타일 이걸 볼 때 저는 약간의 자기 선을 위한 독재를 한다. 선을 위해서 그런 스타일이에요. 어떤 거든지 할 수 있다. 이런 입장에서 볼 때는 지금 언론중재법 고마운 거예요. 그렇죠. 제가 볼 때는 예. 그 감사하다는 말이 나올 정도예요. 제가 볼 때는.
은근히 지금 즐기고 있는 것이죠. 빨리 통과시켜 예? 그러고 있는 거 예, 아닙니까? 그리고 그 지금 나오는 그 만일에 그 김부선 씨 불륜 의혹 문제 예. 이것도 있죠. 이재명 지사 충분히 앞으로 5배 손해배상 청구할 거예요. 이제는 그런 거 보도 못 합니다. 예. 너 그거 증거 대라고 증거 하면 내고 어떻게 되겠습니까? 근데 재밌는 거 반장 이러면서 하면요. 어쨌든 다른 법은 몰라도 이런 언론의 기능 자체를 무력화시키는 이런 언론중재법은 세계적인 악법이고 아마 문재인 대통령 우리나라가 선진국 됐다고 하는데 언론이 이렇게 무력화되면서 선진국이 됐다 하는 것은 그야말로 어불성설의 이야기입니다. 연목구호입니다. 예.